반갑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태국의 뉴스와 그리고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반은 태국 남자 반테나입니다. 자, 오늘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9월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듯 합니다. 모든 분들이 힘내시고 9월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첫 번째로는 레드불 사건에 연루된 8개의 그룹이 나왔습니다. 까도 끝이 없는 양파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행 관련 소식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10월 31일까지 외국인 입국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푸켓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 4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벌써 푸켓에 들어가서 시험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푸켓 모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 5번째 소식으로 국내 관광을 위해 긴 휴일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공항버스, 파타야에서 수완나폰 가는 공항버스 이런 게 다시 서비스가 전면 재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단신 뉴스 2가지로 양성 반응을 보인 한국인에 대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번째 소식으로 인터넷 주류 판매 금지 소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된 소식은 낙서로 인해서 동굴과 천연 동굴과 그리고 국립공원이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한 것은 레드불 사건입니다. 레드불 후계자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위원회 위원장은 금요일에 8개 정당의 개인들이 비위 행위에 연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차 위원장은 2012년 자신의 페라리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보라얏 보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기 위해 공모한 익명의 개인들에 대해 총리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차 위원장은 보라얏의 변호인단이 14차례나 불공정을 주장하며 의회에 제소하여 조사를 지연시켰다며 그의 제소는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번 받아들여졌다고 말했습니다. 비차 위원장은 경찰 수사는 그동안 중단되었어야 했다며 국회의원과 변호사들은 민원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8개 정당을 수사관, 검사, 검찰 지휘관, 입법부 의원, 정치인, 변호사, 증인 등의 사람들을 지휘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레드불 회사의 후계자인 보라얏은 경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적이 없습니다. 2012년 9월 순찰 임무 중인 위치한 경관에 대해서입니다. 그는 또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출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7월에 조용히 그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하여 대중의 소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보라얏의 법정 변호에 정통한 사람은 보안 카메라 영상에 보라얏과 피해 경찰이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위치한 경찰관은 충돌 전에 다른 차선을 주행했었는데 경찰관의 오토바이가 보라얏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한 수사관들이 처음에 보라얏의 충돌 당시의 속도를 나중에 시사한 것처럼 177km가 아닌 80km로 기록했다고 주장했고 전문가의 증언은 80km가 넘는 속도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이것들은 사회적으로 고려되거나 사회에 제대로 제시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치 상황이 가열되고 있는 것처럼 왜 이 문제가 화두가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불러옵니다. 그 사람은 보라얏이 피해 경찰관의 가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장례식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원 판결도 기다리지 않고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통은 검찰의 판단에 대한 개입이 어떻게 적법하고 옳을 수 있느냐며 그리고 이미 취하된 사건을 재생시키려는 것이 어떻게 합법적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시도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자, 보라윷 레드불 사건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관, 검찰도 저번에 연루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정당하고 입법부에서도 연루가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변호인도 연루돼 있고 경찰도 연루돼 있고요. 지금 까도 계속해서 레드불 사건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켜보는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소식들은 전부 푸켓 모델 관광객 입국에 관한 소식입니다.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10월 31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계획을 확정하겠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장기 외국인 방문객 재개 계획은 10월 말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고위관리가 수요일에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병든 관광 분야를 되살리고 수백만의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방문객들이 입국장에서 의무적으로 14일간의 검역을 할 경우 국제항공을 통해 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상황관리센터의 서기관인 타사폰 씨에 따르면 그들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관광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인 태국은 올해 심각한 경제 위축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흥과 관광 분야는 C19 이전에 관광 수입의 3분의 2까지 기여한 국제 방문객들의 복귀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는 태국 개발연구소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대 327만 개의 일자리를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감염을 억제하는 것과 경제 피해를 제한하는 것 사이에서 비용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8.5%가 될 전망입니다. 푸켓 지역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개방하려는 계획이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푸켓 모델에 대해서 외국인 입국에 대해서 10월 31일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라는 정부 한 고위관리의 말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인데 과연 이 고위관리가 누구일까요? 어제는 부총리였습니다. 아누틴 부총리였고요. 과연 이 고위관리는 누구일지 궁금해집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바로 푸켓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푸켓뿐만 아니라 여러 관광지들, 관광 명소들, 관광에 의존을 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좀 같이 열자라는 쪽으로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관리들은 모호한 재개방 계획을 전국에 걸쳐 확대함으로써 제한된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제안을 2배로 늘렸습니다. 전문가들이 푸켓에 일부 관광객의 입국을 요구하는 푸켓 모델에 대한 논쟁을 아직 매듭짓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의 토사폰 씨는 이 계획이 다른 지방을 포함하도록 재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방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토사폰은 푸켓 모델을 결과적으로 혼란과 반대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콕 등 일부 지방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일반적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푸켓 모델로 알려졌던 것이 이제 특별 관광 비자로 다시 브랜드화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계획이 정부나 재계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지는 불분명합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 전문가들 그리고 관광 관계자들은 제2의 확산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이 제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누틴 보건장관은 이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정부의 전염병 대응센터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토사포는 또한 총리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14일 동안 격리된 후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제안에 청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돌아온 태국인과 같은 조치를 받을 것입니다. 14일 동안 격리되어 바이러스를 제거하면 그들은 원하는 대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토사포는 말했습니다. 토사폰 대변인은 그러나 당국자들은 어느 나라 관광객의 입국이 허용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최종 명단은 관광부와 외국 부처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유타삭 태국 관광청장은 특별 관광 비자를 소지한 관광객들은 90일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후 90일마다
2회 연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비자가 장기 체류 관광객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관광객들은 일반 방문객보다 더 많은 돈을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푸켓 모델을 이제 특별 비자, 특별 관광 비자라는 브랜드화를 시켜서 푸켓 모델을 이름을 바꾸고 이제 푸켓 이외의 지역을 더 개방하자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여기에서 지금 기사로 보면은 아누틴 보건부 장관과 유타사 관광청장 그리고 그 외에 한 명이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어느 정도 총리도 승인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느껴집니다. 자, 요게 되면은 가장 좋은 거죠. 14일 격리 후에, 이건 지역 격리는 아닙니다. 태국인과 동일하게 격리한다고 그랬으니까 14일 호텔 격리를 한 다음에는 마음껏 나가 놀아라,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준비한 소식은 바로 시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푸켓 모델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4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푸켓에 입국이 허용되었습니다. 자, 이에 관한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롱 푸켓 주지사는 최근 프랑스 관광객 4명이 전용기를 타고 푸켓에 도착해 상황관리센터로부터 태국 입국의 승인을 받았다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재개장에 앞서 휴양지에서의 예방조치의 준비 상태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방정부가 상황관리센터에 의해 부과된 예방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매년 4천억 바트를 태국에 외환으로 지출했다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푸켓은 심각한 공경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푸켓 국제공항의 타니 소장은 푸켓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시범 개방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는데 프랑스 관광객 4명이 상황관리센터와 태국 외무부의 동의를 얻어 첫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4명의 프랑스 방문객들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사대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들은 14일 동안 대체검역소를 위해 호텔로 이동했고 지방보건 관계자들의 감독하에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비원들은 그들이 검역기간 동안 검역소에 갇혀 있도록 확실히 조처하였습니다. 타니 공항소장은 검역 완료 이후 관광객들은 최종 목적지인 캄보디아로 여행을 계속했다며 시험은 성공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4명의 프랑스인 관광객이 전용기를 타고 와서 푸켓에서 14일을 지내고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푸켓 모델에 대한 격리를 실험을 해본 상태인데요. 자, 이거는 성공적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모델과 더불어서 그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지역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그 다음 소식으로 준비된 것은 국내 관광을 위한 긴 휴일을 또다시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저번에 8월달 송크란, 9월달 송크란 그 대체 휴일과 더불어서 많은 그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였고 관광지도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었는지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태국 총리는 화요일에 국내 여행과 지출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으로 또 다른 긴 휴일을 제공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지난 주말 나흘간의 연휴가 특히 태국 전 지역이 태국인들에 의해 국내 소비 증가로 이어져 현금의 흐름이 급증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4일 연속 지속될 수도 있는 긴 휴일을 감안할 때 국민들은 관광을 하고 지방의 다양한 관광지에서 돈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침체된 지역사회를 자극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올해 말을 다음의 긴 휴일로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총리는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호텔, 식당, 스파, 기타 관광 관련 장소에서 지원 대상자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We Travel Together 관광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관광을 장려하기 위한 We Travel Together 라오빠이 티어우도이칸이라는 캠페인인데요.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신청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도 다시 긴 휴일을, 대체 휴일을 뭐 이렇게 해서 엮어서 또 만들겠죠.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준비된 것은 공항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파타야에서 수완나폼 가는 공항, 그리고 그 후아인에서 수완나폼으로 이동하는 그 공항버스가 전면 재개된다고 합니다. 파타야와 후아인으로 가는 공항버스가 4개월 동안 폐쇄된 이후 다시 운행되며 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태국 공항은 9월 8일 수완나폼 공항에서 파타야와 후아인까지 승객 버스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22일 1차 재개 이후 완전한 재개방이 되었습니다. 국내를 여행하는 국제선 여객기 관광객이 없어 지난 4월 9일부터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AOT는 수완나폼 공항의 승객들이 관광지로 이동하는 데 관심이 있는 국내선 항공편을 제공하자 다시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수완나폼 공항에서 후아인 일정은 현재 하루에 한 번밖에 운행되지 않습니다. 수완나폼 공항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12시 30분에 출발이고 후아인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요금은 편도 294바트입니다. 수완나폼 공항에서 파타야의 일정은 하루에 4번입니다. 버스는 공항에서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6시에 출발하며 파타야에서 출발하는 버스도 같은 일정이 적용됩니다. 요금은 편도 130바트입니다. CL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승객들은 버스에 오르기 전에 버스 터미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모든 버스에는 알코올 소독 스프레이가 제공되며 관계자들은 소독제를 사용하여 차량 및 기타 접촉 표면에 스프레이로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파타야에서 공항 갈 때 이제 개인 택시나 이런 걸 이용하지 말고 이제 공항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몇 분이나 이용해야 될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만약에 귀국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단신 뉴스 2가지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신 뉴스입니다. 양성 반응을 보인 한국인, 한국으로 돌아갔죠.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 그 한국인에 대해서 현재 경로를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 9월 4일 태국을 떠난 후 양성 반응을 보인 한국인에 대해 언론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의 국제보건규정과 질병조사에 대해 협력하고 있으며 그의 태국 체류에 대한 정보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 사건의 결론은 가능한 빨리 대중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 국제보건규정에 따라 국가 간 협력과 정보교환 등 국제질병관리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람들이 태국의 질병통제 기준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대중은 핫라인 1422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또 다른 단신 뉴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제는 주류를 살 수도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왕실공보는 화요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채널을 통한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총리가 서명한 이번 발표는 전자상거래의 인기로 인해 일부 기업가들이 전자채널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기로 하여 날짜, 시간, 장소 및 대상 그룹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지사항에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물리적으로 만족하지 않고 판매를 완료할 수 있는 전자채널을 통해 제품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판매, 설득, 제품 또는 관련 서비스 소개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술을 제공하는 상점, 식당, 업소에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술을 판매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금지령은 왕실공보에서 발표된 지 90일 이내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자, 단신 뉴스까지 전해드렸고 이제는 마지막 사건 사고 아닌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자,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간 국립공원, 자연공원 그리고 거기 안에 있던 그 천연동굴에서 낙서가 발견됐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공원이 폐쇄됐습니다. 나가동굴은 태국인 방문객들에 의해 파괴된 후 무기한 폐쇄되었습니다. 프랑카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규정을 어긴 방문객들에 의해 훼손된 후 9월 8일 쾅칸의 주요 국가 명소 중 하나인 나가동굴과 국립공원을 무기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굴 안과 밖에 많은 거대한 바위에 관광객들의 이름과
욕설이 태국어로 쓰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겉으로 보기에는 행운의 복권 번호를 찾기 위해 문질러져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의 성명에 따르면 최근 나가동굴을 방문한 일부 국내 단체 관광객들은 동굴 내부의 암석에 페인트와 가루를 만지거나 글씨를 쓰거나 긁거나 지우고 그림을 그리거나 가루를 뿌리는 등 규정을 어겼는데 이는 국립공원법 제19조에 따른 위법 행위입니다. 프랑카 국립공원과 나가동굴은 9월 9일부터 국립공원이 파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방문객으로 인한 귀중한 국가자원의 파괴를 막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관광지에 가서 꼭 그런 분들 많죠. 어느 관광지에나 뭐 에펠탑에도 한국 분들이 낙서를 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태국인들이 긴 연휴를 맞이해서 국립공원에 놀러 갔다가 행운을 빌기도 하고 뭐 복권 번호를 맞추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긁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문지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동굴의 바위들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심하게 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립공원 측에서 폐쇄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자, 자연을 보호해야 저희의 다음 세대가 그 자연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10일 반테남이 준비한 태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요번 주에도 요번 주 토요일에도 생방송 라이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소식, 궁금하셨던 소식, 질문하고 싶으셨던 거 Q&A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제가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즐거운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은 태국 남자 만테남이었습니다. Preview.